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북극지방과 남극대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구의 양극지방에 해당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북극은 북위 60도의 북극점과 북위 66도 33분 북쪽에 북극권이 해당이 되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 그린란드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북극해가 분포를 합니다. 이 북극해가 빙하로 덮여 있는 대륙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해빙이 북극해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남극은 남위 90도 지점의 남극점과 남위 66도 33분 이남에 해당하는 남극권이 해당이 되는데요.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바로 남극 대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 기온이 낮은 한대기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북극해 연안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 남극보다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요. 또 추운 빙설 기후도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 남극은 태양 에너지가 얼음에 반사되어 추운 빙설 기후가 주로 나타나게 되죠. 영하 6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와 혹독한 눈보라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좀 더 따뜻한 북극해 연안엔 이누이트족이나 네네트족과 같은 원주민이 술록을 유목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북극을 대표하는 동물로는 바로 북극곰을 들 수 있죠. 남극은 주로 펭귄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은 같은 지역에서는 살고 있지 않은 거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간에게 접근하기 좋은 지역은 아니었던 이 남극과 북극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고갈되어가는 에너지 자원을 충족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죠. 북극의 대륙분과 해저에는 전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의 약 15%가 의 석유와 그 다음에 30% 정도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고, 남극에는 인류가 100년 동안 사용할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초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극과 북극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북극은 이미 북극해 연안에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권의 8개 국가와 6개의 원주민 단체가 북극이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극해의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위치에는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극 관련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2013년 연구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였죠. 또한 노르웨이 스발바르 섬에는 바로 우리나라 과학기지인 다산과학기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극은 1908년에 영국이 처음으로 영유권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칠레나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이러한 국가들이 이걸 인정할 수 없었고요. 나중에 러시아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가담을 하면서 남극을 무주지로 만들었어요. 이 무주지는 주인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다 소유할 수는 없는 바로 남극조약을 체결을 해서
남극은 주인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극 조약에 2048년까지는 자원을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2048년 이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약간의 예측이 되죠. 그래서 최근 칠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남극에서 장관급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향후 남극에 대한 영유권에 관련된 내용이 거론될 때 보다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1986년에 남극조약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세종과학기지와 2014년에 완공이 된 장보고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공과 같은 구형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두 지점의 최단 거리는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면에 가장 큰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상에 있는 두 지점이 바로 최단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원을 우리가 대권이라고 하고 이 대권을 따라서 항로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대권 항로라고 합니다. 극지방은 이 대권 항로의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극지방은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북극 항로를 주목하는 것도 바로 대권 항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극 지방을 통과했을 때 최단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현재 부산서 출발해서 유럽을 가기 위해선 이렇게 남쪽으로 도는 남방 항로가 주로 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으로 운행했을 경우에 14일간이나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효율성이 되고 있어서 많은 국가가 이 북극 항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극에 얼음이 존재해서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쇄빙 장치가 필요하고 또 쇄빙선을 따르는 선박도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을 거라는 가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30년에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을 예상하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이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